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입니다. 자, HJ중공업이 오늘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결국 종가를 보면은 어제보다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은 개인이 제일 강하게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반응하신 이유가 뭐죠? 호재가 나왔습니다. 초강력 호재. HJ중공업이 주인공인 그 호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미군과 MRO 체결했다. 라는 강력한 호재와 함께 장중에 강하게 끌려 올라갔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죠, 여러분? 또 강하게 밀렸어요. 자, 지금 HJ중공업이 왜 이런 건지, 왜 이 모양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흐름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어느 구간을 지켜나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일봉 차트로는 모자라요. 분봉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은 딱 보셔도 아실 수 있겠죠. 언제 호재가 나왔는가. 오늘 장 흐름 아주 뻔합니다. 공매도 가격대 이미 확인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누릅니다. 공매도로. 살짝살짝 눌러요. 그리고 눌려 내려갑니다. 눌려 내려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내려가려나 보다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오면서 저점 찍습니다. 저점 확인은 끝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정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는 와중에 11시 들어서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쇼커버링 일어나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강하게 누릅니다. 눌렀는데도 눌리지 않고 호재임에 힘입어서 강하게 끌려 올라가면서 고점 찍습니다. 28,000원. 어제 오대리가 얘기를 드렸던 그 가격대예요. 어제 오대리가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HJ중공업이 27,000원 뚫고 올라가면은 28,000원까지 뚫고 올라갈 것인데 이 28,000원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그때 3만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결국은 28,000원에서 조정을 맞았어요. 올라갔던 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눌리다가 결국은 종가와 비슷한 오늘 시초가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분봉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보셨지만 더 자세히 뜯어보시려면 이제 수급을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지금 순매수로 모델이가 켜놨는데요. 순매수만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고 기관은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순매수로 보시면 안 되고 매수와 매도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볼게요. 자, 매수 보시면 오늘 개인이 260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40만 주 매수했어요. 압도적으로 적다. 심지어 기관 4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보다도 압도적으로 적고 어제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 와중에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도를 보도록 할게요. 매도 보시면은 개인이 190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은 100만 주, 즉 물량을 던졌다. 기관은 어제 매수한 물량만큼 조금 더 매도했어요. 고점에서 차익 챙겨 나갔다 이 뜻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개인이 다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급등을 만들어낸 주체 자체, 압도적인 거래량을 가진 쪽이죠. 그것은 개인이다. 개인이 고점에서 차익을 챙겨 나가고 외국인도 같이 챙겨 나가고 기관도 챙겨 나가는데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예석하게도 이 고점에서 벌어진 싸움의 주체가 개인과 개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기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 거래량, 변동성은 어제에 비해서 훨씬 커졌는데 거래량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심지어 매도세가 더 강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관은 이미 이 급등세 만들어낼 때 MRO 체결 기대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오늘 체결 확정됐다라는 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급등했을 때 한번 매도해서 같이 물량만 떠넘긴 거예요. 기관으로의 수급 이동이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도 오늘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인과 개인 간에 움직이면서 오대리가 언제나 얘기를 했죠. 개인과 개인에서만 수급이 전환이 되면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세를 누르고요. 조금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하락세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할 때 수급이 외국인만 쫓아와 줬더라면, 외국인만 좀 더 붙여줬더라면은 뚫고 올라가서 3만 원까지 갔을 텐데 결국 못 가고 28,000원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오면서 강하게 눌리면서 하락을 하고 결국은 저항선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살짝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다? 오늘 HJ중공업의 흐름은 결국 수급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매물대 확인만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결국 이렇게 변동성이 오늘 하루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차익을 챙겨 나가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바닥에서부터 잡아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결국 챙겨 나가려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은 오늘 하루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오델이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3만 원에 매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오델이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결정은 하지 않았고 일단은 바닥만 잡아가면서 평단가 조정만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제 HJ중공업에 오늘 체결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상승세 또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승 이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000원은 이제 좀 아쉬운 차익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데리는 평단가 조정만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흐름을 잡아가면서 장중에 좋은 대응을 해 나가시려면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오데리가 오늘 28,000원을 노리지 않고 3만 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오데리와 같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시면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 오늘처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오데리가 오늘 같은 날도 저점 매수합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해 나갈 때 진입하는 타이밍과 진입하셔야 될 타이밍 그리고 잡으셔야 될 목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데리 문자 받아보시고 저점 매수하셔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차익 챙겨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평단가를 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확인하시고 기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셔서 평단가를 낮춰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HJ중공업이 이 28,000원 뚫고 언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다음 흐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데리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28,000원 못 뚫으면 3만 원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가격대를 잡아갈 수 있는지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 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5가지 근거만 봅니다. 5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2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5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챙겨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5,000원씩은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전략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너무나 아쉬운 날이었어요. 거래량만 들어와 줬으면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더 들어와 줬어야 됐는데 그 뚫고 올라갈 때 더 들어와 줬으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데리도 거래량이 안 들어와 줘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 기다려야 될 게 일단은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 앞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조금씩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 눌리는 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에너지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을 줄여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고점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버텨주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데리도 다음 주 월요일 딱 지나고 화요일부터는 지지선을 끌어올릴 겁니다. 저점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끌어올릴 것이고 그 구간이 1,000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26,000원까지 끌려 올라갈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정리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 아니면은 이것이 1번 케이스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 강한 눌림 확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폭등을 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필요한 거 거래량입니다.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눌리지 않고 에너지 없고 그냥 에너지가 발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아쉬운 흐름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면서 한번 눌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될 때, 수요일 혹은 목요일 상승세가 잡히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구간을 점프 뛰어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 거래량이 그때는 오늘보다 거래량이 덜 들어와도 됩니다. 이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살짝 눌려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에너지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그때는 28,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에 그나마 다행인 지점이 개인 물량이었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개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슬픈 지점이긴 하지만 개인의 물량에 이제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기관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여기서 버팁니다. 별로 안 힘드니까 버텨요. 누를 수도 있고 눌리면은 거기서부터 잡아가면 되니까 오히려 셈법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개미가 많이 물려 있게 되면은 조금 더 단순해져요. 강하게 누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지금보다 그래서 더 눌릴 수가 있어요. 공매도 이제 강하게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보다 주가는 눌릴 수 있지만 개인이 이제 고점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을 하면 그 물량을 잡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1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강하게 누르면서 매도세가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점에서 버티는 흐름을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8,000원 매물대를 넘어서면서 3만원 구간까지 열리게 될 건데요.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 수급전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급등을 만들어내려면 수급전환도 잘 이뤄져야 됩니다. 개인에서 개인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개인에서 개인은 안 됩니다. 상승을 해도 상승세를 조금만 올리고요. 하락을 할 때는 강하게 눌러요. 수급 전환을 할 때는 개인에서 개인보다는 개인에서 외국인,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티키타카가 결국은 잘 맞아야 돼요. 상승을 해도 급등을 하려면 양봉을 크게 만들려면은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그때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오대리가 얘기를 드렸던 이 조건들을 잊지 마시고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야 상승을 해도 3,000원이 아니죠. 3만 원 올라갑니다. 오늘 오대리 얘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에 매도를 결정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큰 수익을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오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미가 물려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고점에 물려 있다. 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눌릴 수 있고 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시는데 이 매수 자리 최대한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야지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제가 매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라. 저점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평단가가 1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수량도 조금 더 챙겨 가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줄이는 이 일들이 조금씩 쌓이면은 결국 치고 올라가서 3만 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큰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저점 매수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HJ중공업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과연
상승 전환이라는 걸 하기는 할까?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선 섹터에 일단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HJ중공업이 주인공인 호재가 터져주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은 이제부터는 아쉬운 자리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목표를 가지어 가시면서 수익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HJ중공업 앞으로 확실하게 큰 수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 전략을 잘 구상해서 기준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대리에게 응원 부탁드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얼마 안 남았느냐?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까지 가자라고 신고가 기원이라고 댓글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